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A4 용지 한 장짜리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캡처본을 보고 이게 진짠가? 이거 혹시 가짜뉴스 아닌가 싶었거든요. 내용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항복. 네, 이제 더 이상 비판하거나 반박하기가 어렵다. 항복. 윤석열 대통령 승리. 당신이 위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나 잘못 안 했어. 그리고 나 화났어. 그리고 나 지켜줘.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된 문서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이 문서를 보고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러한 좀 제정신이 아닌 분이 비상계엄을 했기에 2년 한 7개월 정도 대통령직에 있는 거고 앞으로 남은 임기를 대통령으로 안 할 수가 있어서 너무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몰랐으면은 정말 나머지 임기 동안 이상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좀 다행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편지를 보고 나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제가 가진 상식과 판단으로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기 두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정말로 이걸로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거의 내전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 예전에 트럼프가 선동해가지고 국회 난동 사태 벌어졌잖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현재 이 내용이 12월 12일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번에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요. 하나가 바뀌었어요. 국민이란 단어가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누구냐? 첫 문장에 나와요. 애국시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은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뭐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도 못 믿고요. 당도 못 믿고요. 이제 너희들밖에 안 남았어. 이 얘기를 하는. 지지층. 이제 아스팔트 우파라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 너희들밖에 안 남았어. 이게 당에 대해서도 불만인 거예요. 솔직히. 너 왜 내 아들 제대로 이렇게 방어 못해? 왜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할 때까지 이게 무기력하게 있어? 너희들 나이 손절하려는 거야? 지금 남은 거는 윤석열한테는 극우 유튜버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빤스까지 내렸구나 이제 아예 진짜 이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MBC가 자세히 보도했는데 극우 유튜버들 이제 반응들이 막 나왔어요. 그 YTN 진행했던 배승희 씨.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 이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KBS 진행했던 고성국 씨. 따로 행동 지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효율적으로 투쟁해서 일주일 버텨서 체포영장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광훈 신혜식 씨, 그 신의 한수 신혜식 씨. 관저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령관이. 저는 나가야 해요. 사령관이 누구냐고요? 정광훈이에요. 정광훈 지금. 정광훈 사령관을 중심으로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다 모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나라. 이거 지금 자기들 입으로도 이거 내란이다. 이 내란이라는 게 윤석열이 만든 내란이 아니라 억울한 윤석열을 지금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나머지 본인들 빼놓고 나머지가 다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진짜 안전하게 해야 되지만은 빨리 잡아넣어야 된다. 계속 저렇게 선동선동 이렇게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면 또 할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저는 하루만 지나면요. 이제 본인이 유튜브에 등장할 겁니다. 본인 채널에. 윤석열 채널 파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직접 나와가지고 영상으로 지령 내릴 거예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리고 저렇게 충돌을 부추기는 대통령은 네. 처음 본다.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런 분들 다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 그냥 다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참 어떻게 이런 분이 검찰총장을 하고 대통령을 했을까. 참 저도 죄송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편지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이 얘기 나오니까 뭐 집회 현장에서 뭐 한호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조국 혁신당도 내란도 모자라 내전 선동이라고 비판을 했고 지금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이런 법꾸라지 같은 행동 그만해라. 혹세 무민하면서 대중 속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을 하는 역사에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뭐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관저에서 유튜브 보고 계시지. 지상파 언론 같은 경우는 못 보실 거예요. 그거 보면은 본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더 많기 때문에 본인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본인을 응원하는 그 유튜버 분들 알고리즘으로 뜨면 그 사람들 보면서 그래 맞지 하면서 자기 확신을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정신교육을 어제 편지로써 했다. 그렇게도 보여지고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님 계시잖아요. 네. 아침마다 우리 MBC에 출연하시는데 그분이 추어탕을 좀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추어탕을요? 법꾸라지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법꾸라지들이 나라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런 사람들이 그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괴감도 느끼고 대한민국이 대단히 위험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빨리 구속 치료를 해야 되겠다. 국민의힘은 이제 선거 치료가 좀 필요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치료가 필요한데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유튜브를 끊게 만들고요. 술도 좀 끊게 만들어야 돼. 이게 구금되면은 자연스럽게 술도 못 마시고 유튜브도 못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계속 본인의 이제 에코챔버 이제 필터 버블에 의해서 본인이 주장했던 거가 다시 다른 그 극우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를 본인이 받아들이면서 이게 피드백이 되면서 자기 확신, 자기만의 이제 메아리 방에 지금 갇힌 상황이거든요. 자기 안에 세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빨리 구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저는. 예. 아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싫어하시는 거 알거든요. 그래도 유튜브에 제 이름 한번 장성철 이렇게 해보시면 알고리즘으로 제 이름 치시면 장성철도 뜨지만 김준일도 뜨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얘기를 충분히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이 알고리즘이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발 제 이름 한번 검색을 해서 유튜브 한번 봐주시라.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알고리즘 안에는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오늘 새벽에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해서 참석자들 격려하면서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분 왜 이러시는 겁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그 윤상현 의원이 대단히 합리적일 때가 한 2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국민의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분이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 수도권에서 어렵게 살아 돌아왔으니 정신 차렸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본성은 못 감추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정치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았나. 다음번 지역에서 선거에서 당선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윤상현 의원의 롤 모델은 조원진 전 의원, 지금은 자유통일당인가? 거기 지금 총재인가?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길로 좀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이쪽 지분이 보수 진영에서는 적지 않거든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너무 이제 선명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면서 사실 더 이상 이렇게 합리적으로 포장하기 좀 힘들게 돼서 본인 얘기했듯이 1년 뒤면은 다 있고 의리 있다라고 찍어주더라 이렇게 되기 좀 힘든 상황으로 하나가 온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요 비유를 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 최고위원이었죠. 이분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3번 연속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렇죠. 선거로, 투표로. 예. 이준석 때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김기현 때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때도 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1위 아니면 2위였어요. 대부분. 굉장히 높은 득표율 됐거든요. 이게 이 보수 우파 중에서도 강경 우파, 이 태극기 부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광훈 목사 집회인가 뭐 어디 집회가 아니라 무슨 거기 행사에 가가지고 막 얘기도 했었다가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수 우파 중에서 완전하게 이쪽 극우를 떼어내지 않는 이상 이쪽의 지분은 항상 이 우파 진영에 살아있을 거고요. 그쪽에 약간 맹주가 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상현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에 지금 이름이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당시 공관위원장이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 뭐 이제 그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지금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혼란스럽게 지연시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수사도 좀 지연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수록 사실은 명태균 수사는 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정광훈 목사가 자유통일당 이 뭐 집회 나가자고 하면서 자유통일당 입당도 해달라고 이것도 같이 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면서 지금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이 정말 다른 정당인가?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윤상현 의원이 여기에서 그 김민전 전 최고랑 같이 집회도 나가고 이쪽에 막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은 예전에 정광훈이래 김재원 징계 내렸듯이 지금 징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본인이 나서가지고 막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냥 합당을 해라 차라리 그러면은 국민의힘하고 자유통일당하고 그래서 국민의 자유통일당 이렇게 만들어서 차라리 합당을 하는 게 지금은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 속보로 올라온 게 폭발물 설치했다는 팩스가 와서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다는 속보가 왔거든요. 지금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중앙당사에 폭발물 설치했다. 팩스를 보냈다는 건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 뭐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했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강경 보수 측에서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가나 당도 지금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나 당. 네. 당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주인이 되고 왜 지금 윤석열 보호 안 해? 국힘은? 이렇게 지금 불만 가진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이게 정말로 위험한 상황으로 윤석열이 지금 나라를 내몰고 있다. 예.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계속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 새벽에 소속 의원 전원이 모은 단톡방에 지금 비상 상황이다. 구구단체 준동으로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만반을 대비해서 국회에 비상 대기해달라고 공지를 내렸고 오늘 오후에 비상의총도 여는데 정성호 의원이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이 비상의총의 의미를 이제 대통령이 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 당에서는 의원들이 빨리 국회로 소집해서 이 상황에 관해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좀 심각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고 그거를 따르는 현실적으로 인원 동원이 가능한 사람들이 국회를 둘러쌀 수도 있고 민주당사를 또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만약 체포영장 같은 것이 집행이 된다 그러면 후속적으로 논의하고 메시지 내야 할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총회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비상대기를 시켜놓은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지금 지난번에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사례 이런 걸 봤을 때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이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는 2차 내란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공무원들이나 뭐 국가 시스템이나 윤석열이 얘기한다고 따를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남은 거는 이제 유튜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내란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지만은 어쨌든 소요, 폭동 이런 식으로 이제 번질 가능성이 있고 국회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이 있으니 충분히 좀 경계심은 가져야 된다. 하지만 뭐 국민들께서도 이게 막 내전까지 벌어질 거라고 염려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어쨌든 잡아넣어야 되는 거는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델피노님도 빨리 시간 주지 말고 빨리 체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지금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6일 자정까지고 맞습니다. 이러면 오늘 중 영장 집행 가능성이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언제 집행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5시 이후에 일단은 5시 이후. 예, 집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 기동대에게 지시가 좀 내려간 게 5시까지 그 대통령실 관저에 좀 다 모여라. 거기서 좀 상황을 통제해달라. 그런 지시가 좀 내려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관저의 정문으로 쭉 가서 정문 앞에서 경호처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5시 이후에 영장을 집행하러 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들이 한 1,000명 정도 기동대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알려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경찰력을 좀 동원해서 어쨌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 방어하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분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지 않게 좀 격리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철저하게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물리적 드네요. 충돌은 좀 막아야 된다. 아, 그럼요. 네. 저 오늘 5시에 하는 게 이게 좀 맞는 판단이니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쵸.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예. 아직 이제 말씀하신 게 맞다면은 제가 왜 그러냐면은 가장 그 유튜버들이 불러 모아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녁 시간에 오히려. 예. 오후 그러니까 완전 저녁도 아니고 이제 늦은 그 시간이면은 그냥 나올 수 있죠. 저는 하려면은 이른 아침에 정광석과처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비도 이제 사실상 경력들도 비상대기를 하다가 딱 필요하면은 좀 보안을 유지하면서 다다닥 움직여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순식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경찰들이 쫙 해가지고 바리케이트 치고 이게 뭐 출입로 확보하고 이렇게 따닥 한 다음에 바로 공수처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는 한번 실패할 것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위험해요.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누구 한 명 다치기라도 하거나 저는 지금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막 분신하거나 막 이런 일 벌어질까 봐 진짜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 중에서 이거를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이거를 본인들이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냥 하려면은 진짜 정광석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뭐 되면 이게 뭐 되면 좋지만 안 되면은 진짜 빨리 좀 이른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이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니까 문제는 경호처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관건이잖아요. 법원이 사실 수색영장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군사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집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경호처가 집행에 협조해라. 이거를 압박하는 취지인데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갖고 계속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막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판사가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거는 합법적인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호처가 막으면 당신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막으면 안 돼. 그런 것을 좀 명확히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 통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나 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 법률가 출신들, 변호인들이 이것도 문제다. 판사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왜 이렇게 네가 판결해?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처는 이거와는 상관없이 일단은 좀 막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충돌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뭐 경호처에서 아주 뭐 적극적으로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 뭐 원칙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약간 그 내란 당시에 비상계엄 당시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경호처에 근무하신 분들 저도 아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엘리트들이고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뭐 이분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뉴스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착잡하고 자괴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한 거는 가르마를 타준 거고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본인들이 너무 무리하게 뭔가를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큰 불이익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공무원 연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경호처장이 지시를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대통령이 체포되는 거를 좀 이렇게
방조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정확한 거는 사실 대통령의 신변이라는 거를 안전하게 모시는 게 이게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조사실하고 구치소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나요? 대한민국에. 예. 신변은 어디서나 보호할 수 있으니까 예. 구치소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면 되죠. 이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한 일주일 전쯤에 그 이제 용산 기자가 경호처 고위 관계자한테 이제 비슷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의 임무는 대통령을 어디든 안전하게 모시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간저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달지는 않았는데 본인도 고민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런 기류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뭐 강대강으로 막 충돌할 것 같지는 않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더라도 뭐 충돌이 아주 세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공수처나 아니면은 경찰들이 그렇게 막는 경호처 사람들 사진을 다 채증을 해가지고 나중에 누가 이렇게 막았느냐, 공무집행 방해다. 법적 처벌하게 되면은 그분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본인들 만약에 실형을 살게 되면은 연금에도 대단히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 처벌을 받는다라는 게 공무원으로서는 대단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정리하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한 것처럼 이렇게 국가기관들끼리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권한대행께서 지시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에 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건 위법행위다. 만약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서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경호처는 물론이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 시민 누구에게나라는 말이 저는 약간 눈길이 가더라고요. 시민에게? 그럼 거기서 이제 시위 집회하는 분들한테 경찰 기동대가 체포를 당하는 건가요?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 지휘권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 권한이 공수처에는 없다. 그러니까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가지고 영장 집행하면 안 돼. 법을 위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럴 수는 있죠. 경찰 기동대는 영장 집행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위하는 분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통제 기능만 하고 실질적인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이 하러 가면은 법적 논란은 없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그냥 막 던지는 거라니까요. 지금 스트라이크 존에 던지든지 변화구를 정말 멋있게 던져서 헛스윙을 유도해야지 아웃카운트를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포수 쪽으로 무조건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볼도 나오고 폭투도 나오고 그러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경기를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난장판을 만들고 싶어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제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의 주장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반박하기도 어렵다. 그냥 햇소리 계속 하시라. 그런 말씀 드려요. 뭐 경찰에서 체포 지원에 대해서 위법성 없도록 법적 검토를 한다니까 잘 하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질서 유지 이쪽으로 조금 많이 초점을 맞춰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쪽에서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예. 경찰 입장은 내가 알아서 법적 검토해서 문제 없다 할 테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모든 게 무슨 난리인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냥 자진 출석해서 본인이 법적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자진 출석해서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거를 막 입장을 내고 편지를 보내고 이런 게 그러니까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윤석열을 비롯해서 본인들도 이게 적법한 행위였고 뭐 통치 행위였고 이런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는 거야, 솔직히. 이거 그리고 어떻게 체포돼서 48시간 지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돼서 구속되고 그 다음에 또 20일 지난 다음에 이제 구속 기소돼가지고 또 뭐 이 루트로 갈 게 뻔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안 믿는 거를 약을 파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끌기 작전인 것 같은데 이러한 주장들이 다 탄핵 심판에서는 본인들에게 더 불리한 증언들로 다 되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좀 이성을 상실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